자, 그리고 이제 대륙의 축으로 돈 역사의 수레바퀴를 해보겠습니다. 식량 생산이 어떻게 전파됐느냐. 우선 서남아시아, 비옥한 초승달지대, 거기서 유럽, 이집트, 북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중앙아시아, 인더스강 유역으로 갔다 이거죠. 그게 하나이고, 그 다음에는 사헬지대와 서남아프리카에서 동남아프리카로 그렇게 이제 식량 생산이 전파됐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열대 동남아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한국, 일본으로 갔다. 그 중앙아메리카에서 북아메리카로.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비옥한 초승달지대, 그죠? 비옥한 초승달지대에서 이제 유럽 이쪽으로 쫙 가고, 그죠? 그다음에 북아프리카, 이집트, 수단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쭉 이쪽으로 따라서 인도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 이거죠. 그다음에 사헬지대 여기서와 서남아프리카 여기서 시작된 동경이 이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왔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중국에서 이제 시작된 동경이 동남아시아 쭉 내려와서 인도네시아 이렇게 갔다 이거죠. 그 다음에 한국, 일본으로도 이렇게 그렇게 식량 생산이 전파가 되었다. 그리고 어떤 지역은 생태학적으로 식량 생산에 적합한 것이었고, 더구나 가까운 곳에 선사시대부터 식량을 생산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성사시대에는 식량 생산을 안 했다. 이런 지역이 있었다. 자, 그게 어떤 지역이었나 봅시다. 미국 서남부의 농경하고 목축. 이것이 캘리포니아의 아메리카 원주민들한테 전해지지 않았다. 그 다음에 뉴기니와 인도네시아의 농경과 목축이 오스트레일리아에 전해지지 않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나탈주의 농경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희망봉 일대로 전파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미국 서남부 여기에 농경이 이쪽까지 안 갔다라는 거예요. 여기 서남부 농경이 이쪽까지 안 갔다.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하고 뉴기니의 농경이 오스트레일리아에 전해지지 않았다. 또 하나는 나탈 지방, 아프리카 나탈 지방의 농경이 희망봉까지 가지 않았다. 여기서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지금 본 것들을 보면 생태학적으로는 비슷한 환경인데도 알맞은 환경이 농업하기 목축하기 알맞은 환경인데 어떤 자연적인 장벽이 있었기 때문에 전해지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사막이 있다든지 바다로 가로막혔다든지 그렇게 지형적인 장애물이 있을 때 식량 생산이 가장 신속하게 전파된 경우는 동서축 방향이다. 그렇죠? 서남아시아에서 유럽과 이집트 등 서쪽으로, 그 다음에 인더스강 유역 등 동쪽으로 이렇게 전해졌다. 평균 속도는 1년에 1.1km. 그리고 필리핀에서 동쪽 폴리네시아로 이제 전해졌다. 이것이 1년에 5.2km. 그래서 동서축
아까 얘기했죠. 서남아시아에서 뭐 유럽 이쪽이랑 이제 인더스강 쪽으로. 그렇죠? 필리핀에서 이제 태평양, 폴리네시아 여기 그 섬이 많은 그 지역까지 농경이 동서쪽으로는 쉽게 전파가 되었다는 거예요. 식량 생산이 가장 느리게 전파되었던 것은 남북쪽 방향이다. 그러니까 동서로는 쉽게 되는데 남북 쪽으로는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멕시코에서 북쪽 미국 서남부에 전파된 속도는 연평균 0.8km 이하였다. 멕시코에서 미국 서남부. 그다음에 멕시코로부터 북상한 옥수수와 누에콩이 900년 경에 미국 동부에서 생산선을 확보하기까지 그 전파 속도는 연평균 0.5km 이하였다. 그리고 이제 페루의 라마가 에콰도르에 전파된 속도가 연평균 0.3km였다. 그러니까 동서축으로는 빨리빨리 전파가 되는데 남북축으로는 잘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건 이유가 뭐겠어요? 위도가 다르면 기후라든지 그런 게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이라든가 기를 수 있는 동물 그런 것들이 환경이 안 맞으니까 잘 안 자란다는 얘기죠. 자, 농작물의 조상이었던 야생식물들이 지역에 따라 유전적인 차이를 보인다. 왜냐면은 그 지역의 조상식물들이 다른 돌연변이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랑 같이 야생식물이 농작물로 바뀌는데 필요한 변화도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그런 돌연변이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대 신세기의 주요 농작물의 그런 유전자를 보면은 많은 농작물에서 2가지 이상의 야생변이, 2가지 이상의 작물화 변이가 발견된다. 그러니까 야생으로부터 같은 비슷한 작물 혹은 같은 작물이죠. 같은 작물인데 야생 정도 좀 다르게 변이를 했고 그에 따라서 작물화 되었을 때도 다른 과정으로 왜냐면 다른 환경에서 그게 작물화가 됐으니까 그런 변화를 보인다. 그래서 이제 그런 농작물은 2지역 이상에서 독립적으로 작물화되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작물화된 것을 들여온 것이 아니라 그 지방에서 다른 지방에서 이제 작물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변종들은 한 지역에 특정 돌연변이를 물려받고 다른 변종들은 다른 지역의 돌연변이를 물려받았다. 그래서 같은 작물이지만 종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변종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보니까 리마콩, 덩굴 강낭콩, 그리고 칠리고추 이것들은 적어도 2회 이상 작물화가 각각 되었다. 한 번은 중앙아메리카에서 또 한 번은 남아메리카에서. 그래서 이게 중앙아메리카하고 남아메리카에서 왜 각각 다르게 작물화되었냐라고 보면은 중앙아메리카랑 남아메리카 사이에는 그 다리엔 지협이라고 하는 굉장히 좁은 통로를 통과를 해야 서로 왕래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좁은 지역을 통과를 해야
남아메리카랑 중앙아메리카가 연결되는 거다. 그래서 이게 이 좁은 데를 통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교류가 많지가 않았다. 그래서 각각 작물화되었다. 호박과 종자식물인 명아주도 최소한 2회 이상 독립적으로 작물화되었다. 한 번은 중앙아메리카에서 또 한 번은 미국 동부에서. 중앙아메리카랑 미국 동부가 이제 분리가 되는 것은 여기 저기 사막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사막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이 왕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각각 작물화되는 그런 현상이 보인다. 근데 그거랑 이제 비교를 해볼 때 서남아시아산 농작물에서는 단 한 가지 야생 변이나 작물화 변이만 발견된다. 그게 뭐예요? 한번 작물화가 되면 그 교류나 왕래가 쉽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퍼져 나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굳이 그거랑 비슷한 거 다른 거를 따로 작물화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시간과 노력과 그런 것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이거 이 말은 곧 현대에 존재하는 그 작물의 변종들이 모두 단 한 번의 작물화에서 나왔다는 얘기다. 그렇죠. 이제 그때 예전에 단 한 가지 야생 변이나 작물화 변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지금도 이용해서 식량을 삼고 있기 때문에 단 한 가지에서 나온 거죠. 한 가지 종에서. 그래서 초기 농경민들이 생산적인 농작물을 어디선가 얻을 수 있었다면 그거랑 비슷한 야생식물을 굳이 채집해서 새로 작물화하려고 안 했을 것이다.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작물화가 단 1회로 그쳤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농작물이 야생식물로부터 작물화된 후에 그 야생식물이 자생하는 분포 지역 내에 다른 곳으로 신속하게 전파되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식물을 다시 작물화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그런 뜻이다. 근데 동일한 야생 조상이 여러 곳에서 독립적으로 작물화되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그 농작물의 전파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다른 곳에서 새로 작물화되는 것을 견제하지 못했다. 다른 곳에서 새로 작물화되는 것을 견제하지 못했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왕래가 없었기 때문에 어디서 들여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뭔가 새로운 발견이나 발명이 다른 지역에서 똑같은 그 사물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서남아시아에서는 작물화가 대개 1회로 그쳤는데 남북 아메리카에서는 여러 번 됐다는 것은 농작물이 남북 아메리카보다 서남아시아에서 전파되기가 더 쉬웠다 그런 말이다. 그래서 어떤 농작물이 신속하게 전파가 되면 동일한 야생종뿐 아니라 친척벌 비슷한 야생종들이 다른 지역에서 새로 작물화되는 것도 견제하게 된다. 그러니까 비슷한 거를 굳이 새로 작물화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